네. 이어서 저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기 전에 어제가 6월 25일이었고 그 다음에 6월 28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작년 4.15 총선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께서 6월 28일에 있을 재검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있겠습니다. 네. 1도 묵념! 넘어왔어요. 강경 TV는 지금 모신각에 가 있을 거예요. 모신각. 네. 아, 그래요? 아마 지금 모신각에서 지금 한잔 찍고 있을 거예요. 네네. 바로 거기는 네. 이어서 대통령 저희 국토본의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그 도태우 사무총장님이 이어서 마이크를 그 박근혜 대통령 하겠습니다. 무명총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 도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폭염과 또 궂은 날씨에도 변함없이 우리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 투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15 총선이 있은 지도 이제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디지털 부정선거의 의혹이 짙은 4.15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선거 소송을 통해서 법에서 정해진 선거소송 절차에서 또 법에서 정해진 증거조사 절차인 각종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 우리 소송 대리인단과 많은 시민분들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변변한 증거조사 제대로 한번 없이 지금까지 지나와서 마침내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6월 28일 재검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연수을 대표적인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 인천 연수을에 대한 재검표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재검표의 의의를 돌아보면 지난 1년 2개월 전부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각종의 증거 보존과 증거조사 신청을 했지만 진행된 것은 끊임없는 증거 인멸과 그리고 증거조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불공정한 부당한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버를 해체해서 이동해 버리는가 하면 전자개표기 등 선거 전자장비에 들어있던 모든 내용을 지웠다고 공식적으로 기일해서 선관위가 인정하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나 결코 대리인단에게 열람도 해주지 않는 이러한 무참한 현실이 진행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한편으로 음모론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조롱하고 그리고 비하하는 그러한 말들이 횡행하는 참으로 어두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열린 변론 기일에서 마침내 디지털적인
조사를 병행하는 재검표가 결정되었습니다. 2달 전쯤이죠. 만일 이번 재검표에서 기존에 수십 년간 있었던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다시 세워보는, 개수만 새로 해보는 그러한 방식의 재검표라면 이처럼 1년 2개월을 끌 이유도 없었고, 저희가 중간에 선관위가 그것은 언제든 하자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6개월은 훨씬 넘겨서야 현실화되었습니다. 법정기한이 6개월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모든 단순한 숫자 다시 세워보기 이상의 증거를 밝히기 위한 온갖 증거조사 신청을 다 묵살하고 1년 된 지난 2개월 전 들어준 것이 바로 이미지 대조, QR코드 대조라는 방법을 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QR코드 사용 자체가 문제가 많지만 이 QR코드를 도입할 때 선관위가 이게 위조표를 가리는데 유용하다고 하면서 법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QR코드를 강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조표, 가짜표를 가려야 되는 시점에 이르자 선관위는 QR코드를 사용하는 자신의 목적으로 말했던 것을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10수년간 말해왔던 바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선관위가 앞장서서 자, 이제 드디어 QR코드의 효용을 증명할 때가 왔다. 위조표를 가리기 위한 QR코드의 사용 유용한 것을 보여주겠다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QR코드에 대한 검증 거부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진짜표, 가짜표 가리는 검증 일체 방해하고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침내 2개월 전 QR코드 검증을 병행하는 재검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속이 많이 급해졌나 봅니다. 막상 이제 내일 모레 기일이 다가오자 계속해서 선관위는 전수조사할 수 없다는 서면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를, 전체 투표지에 대해서 QR코드를 숫자로 대조해 볼 수 없다면 QR코드의 대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없습니까? QR코드 대조를 해보는 것은, QR코드라는 것은 31자리의 숫자를 복잡한 문의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인식 프로그램이 읽으면 31자리의 숫자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만 장의 사전투표지를 인식기가 읽으면 4만 개의 숫자가 쭉 나열됩니다. 31자리로 된 4만 개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지라면 1년 번호가, 끝번호가 1부터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적되면서 연번호, 마지막 번호가 4만 번에 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형태라는 것은 선관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는 뭡니까? 예를 들어 1, 2, 3, 4로 나가는데 4번이 갑자기 20장이 나옵니다. 똑같은 4번이 20장이 나와버립니다. 이런 경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19장은 위조, 복사, 무효 투표지의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것을 QR코드 대조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연번호가 1번부터 4만 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7만 번대의 번호가 끼어든다. 이것 또한 엉터리표가 끼어들었다는 불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표, 가짜표, 위조표, 무효표가 밝혀지려면 전체의 숫자가 1년 번호에 따라 다시 정렬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만약 드문드문 수백 개, 지금 선관위는 400장만 뽑아서 해보자고 합니다.
아니 장난이죠. 그것은 400장 중간중간 뽑아서 그걸 검사해보면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아무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냥 무의미한 장난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장이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효율이 낮다는 등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원에서 세팅하면서 돌려보았지만 선관위가 말하는 오류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QR코드 완벽하게 숫자로 다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상적인 순번의 나열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난번 1년 전 것이라고 자신들이 제출한 이미지와 이번 1년 후 보관되어 있는 실물을 통해서 추출되는 이미지가 같은지, 이런 비교가 당연히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일이 다가오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지 계속해서 이것을 축소하려는, 이것 하나 손으로 세는 것 말고 딱 하나 추가한 것인데도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전수조사를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지고 방해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촬영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4.15 때도 참관인이 다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참관인이 찍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법원의 문서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물론 언론이 촬영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관인은 촬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헌이 차마 참관인도 촬영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참관인 대리인도 촬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일 그 문헌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위헌적인,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명령일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정투표지가 실물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못합니까? 여러분, 부정투표지가 눈앞에 수백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촬영을 못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검증을 왜 합니까? 부정투표지가 눈앞에 수백 장이 나와 있는데도 촬영 금지라면서 못하게 한다? 그건 더 이상 나갈 것도 없이 부정선거 선언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촬영 금지라는 것은 이치상 맞지도 않고 헌법 원리상 받아들일 수도 없는 위헌적인 명령일 것입니다. 자, 결전의 날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인천지법 주위에서, 또 우리 화면으로 응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화상으로 주의를 집중해 주시고, 오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그 전에 준비 부분이 있고 새벽 8시경부터 법원에 드나들 것입니다. 자, 9시 반부터 공식적인 대법관과 함께 움직이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9시 반에서 12시 오전 사이에 중요한 일이 다 거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 월요일 오전 시간대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대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 대표님이신 민경욱 의원님과 여러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우리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려는 자유국민들을 믿고
거기서 결연하게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예. 네, 도티오 총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정선거송 하나 듣고 계속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질러 해수욕장이 아닌데 거울과 모자 마스크를 쓴 블랙슈 위대 4월 15일 이후에 사라진 비대 한가우스 정규 분포 이젠 양궁형 분포 사는 교연한 환호 분포 볼하지 않은 사용한 선관위 죄모 영감들이 36 조교자를 보는 영웅이는 잘하서 그대로 CCTV도 없는 헬스장 사전당의 자의심이 수정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부정의 진실을 알리며 1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을 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법원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대법원에 재판을 소를 제기했었고, 대법원은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그 선거에 관한 재판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계속적으로 미루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6월 28일 드디어 첫 재검표를 진행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6월 28일에 재검표 기사가 연합뉴스나 중앙일보 등의 많은 뉴스에 떴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사실 작년 4월 15일 그 선거로 인해 우리의 주권은 강탈당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지금 정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6월 28일 날짜가 정해진 이후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아까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송 대리인단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는 여러 가지 상황에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놓을 수 없는 건 함께 하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한 소송 대리인단이 계시고, 또한 지난 1년을 400일이 넘었죠. 400일이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이 싸움의 선두에 쓰셔서 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이끌어 주셨던 민경욱 대표님이 계셨기에 지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민경욱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요. 6월 28일에 재검표 기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재검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 저 경찰 여러분은 시민들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 9명밖에 이 우리 같은 데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거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변호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회와 시위를 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받은 우리의 헌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예요. 표현의 자유고, 그거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의 이 권리의 행사를 막으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지금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어떤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장 김창룡이 있지. 김창룡 경찰청장이 여기 서 있는 민경욱을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9시 뉴스 앵커하고 당 대변인하고 청와대 대변인하고 국회의원 할 때 많은 부당한 욕을 먹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의 대응 조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어이없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10월 3일 지난해 10월 3일 날 우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할 때 정부가, 문재인이 그걸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못하게 했느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좋다. 사람이 못 모이게 하면 차는 우리가 차량 시위를 하겠다. 그랬더니 김창룡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 차량 시위하면 안 된다. 차에서 이 차에 앉아 있더라도 바이러스가 막 퍼진대요. 그러면서 9대 이상 모이면 안 된대. 9대 이상.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김창룡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9대 이상 차량 시위를 한다면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얼척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 이 제정신이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마 문재인이 그 이야기를,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바이러스가 차에 있는 쇠를 뚫고 유리를 뚫고 바람도 뚫고 뒤에 차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가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이라면 국민들의 권리를 살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문재인의 말만 듣고 차량 시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면허를 취소한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권력의 주구다! 여러분, 권력의 주구가 뭐냐 하면 주자가 달릴 주자, 구가 개구자예요. 달리는 개 해서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가서 토끼를 잡아와라! 주인이 얘기하면 뛰어가서 토끼를 잡아오는 사냥개, 이런 뜻으로 주구라고 합니다. 주구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어디서 들었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욕먹게 하고 욕되게 하고 판사들 욕되게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물러가라 하는 지금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 장소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뭐냐? 김명수는 청와대 주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의 주구다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의 사냥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김창룡한테 이 얼척없는 자야, 당신 안중에는 국민들이 없느냐? 국민들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만 생각하는 너는 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김창룡에 대해서 너는 권력의 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예쁜 개가 보이네. 개야, 미안하다. 그 예쁜 너를 우리 저기 김창룡 같은 놈한테 비유를 해서 미안해. 저렇게 예쁜 강아지들도 자기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되는 게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경찰서에 가서 장장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얘기를 했느냐 써놨느냐? 써놨지. 이유는 뭐냐? 이런 거다. 그런데 그게 나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하려면
그건 친고죄입니다. 나의 명예와 관련돼서 저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봤더니 이게 원래 김창룡이 저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 김창룡이 손들고 나왔어요. 내가 민경욱을 정말로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직접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주 장하네. 장해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 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예,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송치가 됐어요. 송치가 되면 검찰은 또 저를 조사하겠죠. 예, 조사하세요. 저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 박봉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욕되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셨다면 그건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나 경찰 여러분, 저를 욕할 게 아니고 김창룡을 욕하세요. 당신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해서 우리 경찰 전부가 권력의 죽으라는 욕을 먹고 있다. 아니 어떻게 바이러스가 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운전자에게 그게 가느냐? 그리고 무슨 근거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했느냐? 법도 모르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욕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사람들이 흥분해서 경찰청장에게 가서 제발 민경욱을 신이 고소해 주십시오 라고 읍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경찰이 본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경찰 본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따졌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으면 검찰에 가서 제가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찰이 조사한다고 모두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에 넘어갔다고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전과 기록을 조회해서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어서 연수경찰서에 가서 저의 전과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전과가 뭐가 있나? 혹시 지금 9년 동안 살면서 죄를 지어서 전과가 있는 게 아닌가? 제 마음도 약간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대본 이 전과 기록에 저의 기록은 백공단처럼 하였습니다. 여기 하얀 옷이 있네. 하였어요. 전혀 범죄라고는 모르고 이 좋은 일만 하면서 상만 받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국회의원 되고 4.15 부정선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마구 부르기 시작해요. 저를 어떤 전과자로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다가 6.28 재검이라는 역사적인 이 사건, 역사적인 행사가 앞으로 오니까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둥, 경찰청장을 욕을 해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경찰 여러분들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6.28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2개월 동안 싸워왔을 때는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저의 말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심지어 이 큰 나라도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3000년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무신분립이라,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6월 28일 내일 모레 인천지방법원 501호 중회의실에서 재검표가 있을 때 우리는 100%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결과가 나와도 우리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검증 결과, 검증의 과정, 검증의 방법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미국 애리조나 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검증 재검표가 드디어 오늘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종이에 대한 수검표는 다 끝내고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종이의 질, 그다음에 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다 끝났다는 그 트위터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강의 결과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도 월요일 밤이 됩니다. 그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거기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식은 이미 들려온 바 있죠. 이 부정선거표가 모자란다, 표가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이제 여러분 앞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늦어도 월요일 밤이면 정식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 전달이 되는 그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우리 501호 중선거 중회의실에서도 재검표의 결과가 하나 둘씩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 1년 2개월 동안 싸워온 그 싸움, 투쟁의 결과를, 기쁜 소식을 받아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변호사와 변호사끼리의 싸움, 다음에 변호사와
거기 나와 있는 이른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판사와의 기싸움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정 대리인인 변호인 한 사람이 나와서 100장씩 모두 400장의 QR코드만 검증을 하겠다. 또 가지고 온 2대의 전자개표기 가운데 한 대만 설치를 하고 한 대는 예비로서 옆에 둘 뿐이다 라고 한 대의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하는 순간에 도태우 변호사가 거기 계셨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천주교 신자이긴 합니다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인춘풍 대기추상의 본보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몸으로 막아섰어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원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싸워도 이자들은 둘이 한패가 돼서 우리는 2대 중에 한 대만 설치가 되고 작동이 가능한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재판연구관이 한 말이 가관입니다. 그 한 장 한 장의 QR코드를 기계에다 읽히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몇 번의 에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 QR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못 믿어서 이런 고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동성과 한 통속이다. 그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 판사라는 자가 자기의 미리 선입견을 갖고 이 수검표를 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펄펄 끓었지만 참았어요. 혹시 개표기를 설치하고 하는데 무슨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2번을 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쯤에 군포에서 일을 마치고 좀 늦게 문수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수정 변호사가 검은 머리에 이 아래 위도 까만 옷을 입고 까만 티에 까만 바지를 입고 신발도 까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문수정 변호사 열이기만 한 줄 알았던 문수정 변호사가 혼잣말로 소리치듯이 지금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2대를 설치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서 있으면서 왜 설치를 안 하는 거야? 어디 예비라는 소리가 있어? 예비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 2대 설치기를 하기로 했잖아. 이 소리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태우 변호사가 다시 한번 나서셨습니다. 이번 재판이 보통 재판인 줄 아느냐? 우리가 이 사태를 보고 물러설 줄 아느냐? 내가 이 머리로 이 테이블을 박아야 되겠느냐? 이 테이블에 내가 머리라도 박아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운동에 뛰어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초석, 선거 제도를 지키는 민주주의 재단에 피를 뿌리
뿌리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피를 뿌릴 때가 바로 지금인가 생각했지만 그때 그렇게 한바탕 소동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됐습니다. 예, 그렇게 한 30분 동안 간헐적으로 소리를 지른 끝에 우리의 뜻이 관철돼서 두 대의 대표기가 설치가 됐고 뭐 400장만 하겠다라는 그 소리는 쑥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를 써주신 우리 존경하는 도태우 변호사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태우 변호사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난 당 대표 경선에도 참여를 해서 최고위원으로 애쓰셨습니다. 그 애쓴 것은 여러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당선되는 데는 약간 역부족이었습니다만 다음에 더 큰 걸음을 내딛는데 반드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든 저는 도태우 변호사의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8일 중요한 재검표, 역사적인 재검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덜 먹고 와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연설을 못하겠네.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네. 아침에 라면 네. 아침에 라면 먹고 나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6월 28일 이 인천지방법원 둘레를 감싸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간띠로 싸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리고성에 첫날 한 바퀴, 엿새까지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서 모두 13바퀴를 돌고 나팔과 풍각을 울리며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제리코성,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진이 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지진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뜻이 펼쳐지도록,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날 커다란 기적이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서 요만한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때는 머리를 땅바닥에 박아서 민주재단에 피를 뿌리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도태우, 문수정, 유승수, 박주연, 김모둠, 석동현, 다음에 박주연 얘기했고요. 권오용, 아까 유승수 얘기했죠. 예, 이런 분들, 이동환, 예, 이런 9분 변호사들이 하나로 뭉쳐서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상업으로 돌아가고 더 큰 뜻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니다.
정리합니다. 네, 우리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은 우리 민경훈 대표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민경훈 대표님처럼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닌데도 요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많이 자야 2~3시간 자고 입맛도 없고. 근데 대표님 저 마음이 어떠실까? 근데 아까 저는 그 말에 좀 힘을 얻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28일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의 결과를 얻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9명만 집회 인원으로 지켜져야 하기에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은 좀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순서는 이계우 원장님, 우리 국두본과 함께 1년 넘게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쳐주셨던 이계우 원장님의 우리를 위로하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저께 6.25였잖아요. 중공 대사관 앞에 가서 인공기와 또 이게 저 북깨기, 인공기가 북깨기죠. 그 다음에 중공기를 찢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또 비목 부르고 하다 보니까 목이 다 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김수진 님이 오늘 애국가 외에는 약속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힘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해오는 거에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나의 조국과 조국창가인데, 이게 조국창가가 나의 조국인데, 이 조국이라는 이 아주 귀한 단어가 요즘에 아주 못쓰게 자꾸 불려지고 있는데 그거는 없애버리고 오직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에 아름다운 대한민국 너의 조국 만년 역사의 천하로다 우리로 오백과 우리 힘만 될 수 있다면 목이 터져라, 허스키한 목소리로라도 목이 터져라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곡은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를 살리신 박정희 대통령의 작곡 작사인 나의 조국입니다.
다들 힘차게 깃발 흔들리면서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조국이란 노래 속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백두산에 푸른 적이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에 높은 기사 이겨내 지켜왔네. 무엇도 기적으로 그동안 우리 역사 그 세대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비결에 영롱한 아침에나 홍해에 나오르며 돌아와서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땅어리 빛나는 나의 삶 길이 보존하세. 모두 인사합니다. 삼국통일 이루간 사랑의 정신을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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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계희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이렇게 저희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주말마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와 부정선거를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저희는 1년 넘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치며 대법원의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재판을 제기한 상태이고, 드디어 다음주 월요일 6월 28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역사적인 그 첫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뉴스,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잘 살펴봐 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이 혹시 강탈당하진 않았는지, 어떤 자들이 이 부정선거를 만들어냈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무대에 올라오실 분도 정말 1년 넘게 저 편안한 노후와 인생을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맹주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맹주성입니다. 6월 28일 이제 드디어 이틀 남았는데요. 날이 거듭되면서 다가오면서 왠지 가슴이 자꾸만 조마조마해져요.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6월 28일 이거의 그 중요성, 역사성에 그 생각을 미치게 되니까 이게 간단한 날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정이 없어지는 맑은 대한민국이 되느냐,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는가, 진실을 추구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는가 하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었더라고요. 6월 28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오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6월 28일 날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돼서 부정이 일어났는지,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잠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전자 시스템에 의한 디지털 선거로부터 오는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찌감치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부정선거였고 이미 검증이 됐던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6월 28일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여 선거고, 정진석, 국민의힘의 그 정진석 의원 그 지역구입니다. 그 개표 현장에서 우리 참관인단이 이상하다, 이 의원은 이상하다, 다시 하자 해서 컴퓨터를 끄고 리셋을 하고 다시 부팅하지 않았습니까? 리셋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부정적으로 2번이 1번으로 가라, 뭐 무효투표 투표도 1번으로 가라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에 의한 프로그램, 이것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재부팅한 거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분류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검증이 됐다고 내가 말을 하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자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하나의 결과를 뽑아내고 그것이 믿음성 있는 결과인가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를 넣고선 검증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증이 된 겁니다. 왜? 다시 리셋해갖고 다시 셌더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승자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디지털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재검표를 요청하는 건데, 이 대법관들이 무슨 행태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너무 상했습니다. 지금 이쯤 됐으면은 대법관이 공정한 재검을 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변호인단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그리고 그 대법관이 인정을 하고 약속을 했던 전자가표기 2대를 돌려서 검증하는 것, 이것을 막는다, 한 대만 하겠다? 이건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정을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상황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럼 왜 한 대만 갖고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400표, 100묶음 단위 400표를 랜덤 샘플링하게 해서 하자. 이것은 하루 만에 한 대 갖고 끝내겠다는 의도지 뭡니까 이게? 그게 검증입니까? 검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밝혀내는 것이 검증이죠. 국어 실력도 없는 재판관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말이 되질 않아요. 우리 다행히 도태우 변호사나 문수정 변호사 같은 그러한 정의로운 변호사님들이 몸으로 맞고 육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대를 돌리게 됐고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날은 결단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표도 빼지 않고 검증에 임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걸 하다가 보면 비록 그들이 모든 것을 바꿔치기 해놔서 맞춰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뭐가 흔적이 남아도 남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뭔가 튀어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선관위가 자신이 있다면은 민주국 우리 유튜버님들이 뭡니까 개표하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체증한 것 중에서
2번표가 1번표로 가 있는 것, 이것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법관이 선관위에서 자신 있으면 그거 재현하셔야 돼요. 2번표가 1번으로 가게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안 나온다면은 이거는 조작한 거죠. 거꾸로 그 부분이 조작한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린애들, 여러분들 숨바꼭질 어릴 때 하셨잖아요. 숨바꼭질 하고 있습니까? 술래가 숨은 사람 찾고 있는 그런 정도 차원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면은 지금 뭐 보물 찾기 하는 겁니까?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 찾았죠. 이게 그 수준의 그 게임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진실이 살아있는가 하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고, 지금이라도 대법관은 양심이 있다면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한테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판사들이죠.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판사들이죠.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에서 6월 28일 날 인천에 갑니다. 또 대구에서도 저 페이스북 보니까 버스로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 이상의 수만 명이 모여서 에워싸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국가의 장래 성격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전 먹든 힘까지 다 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날이 6월 28일입니다.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진짜 법적인 양심이 있으면은 법정신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관위 끝까지 당신들은 정신 못 차려. 당신들은 해체돼야 돼. 맞습니다. 선관위 해체하라. 해체하라. 대법관 진실을 규명하는 운동에 동참하라. 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돌아오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수많은 청년이 먼지를 먹어 입안에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가로질러 해수욕장이 아닌데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를 쓴 블랙슈 위대 4월 15일 이후에 사라진 위대 한가우스 정규 분포 이젠 양궁형 분포 산을 표현한 화수와 분포 법을 바꾸지 않은 국회의 잘못 이라지만 QR코드를 사용한 선관위 죄목 63대 36 투표자는 봉담읍 영명이랬잖아. 다음 투표함은 CCTV도 없는 헬스장 사저당의 차이 12% 수정 오전값을 통해 정확하게 163석을 맞춰 자랑스러운 자료는 왜 내렸나 맞춰 분류기 화면 해바라기 표시 인터넷 외부 접속 캐시 노트북인데 왜 분류기라고 믿어야 하는지 보완이 안 되는 것인데 믿어달라는 것인지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전원을 껐다 키거나 수개표했더니 투표수가 역전 낙선자는 당선자로 반전 봉인을 하면 뭐해 삼립박 박스 뚫린 박스에 넣어도 아무도 안 봤어 통합선거의 명분을 내놓지 않겠나 그거면 많이 해명이 되지 않겠나 왜 그러는지 몰라 비어있는 투표지는 왜 이리 1번으로만 분류가 되는지 몰라 투표는 한국인이 개표는 중국인이 That's right 여긴 어떤 나라니
휴전선 진동면 금붕면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인 가능해 신분증 2개 영농 있는 외부 출입자 일하러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가 유령인가 오마이갓 부정선거 전문가 8전 8승 월터 미빙 달려왔음 이란과 터키 러시아와 온두라스 콩고와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그리고 대한민국이겠니 월터 미빙 야 이런 거 처음 본다 내가 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신중동 24시간 만에 18,200명이나 투표했다는 전설 빳빳한 투표지가 너무도 많아 like 한국은행 우리나라 배송 속도 빛의 속도 K배송 관의 사전 우편물이 1초 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 광통신 배송 붙어있는 투표지 바꾸는 것은 너무 쉬운 투표지 우열청량 투표지는 왜 시흥에서 나오니 똑같은 투표지 투표지 특별 투표소는 불법인데 왜 만들었는지 이건 아주 일부분 약간만 해도 이 정도 일일이 검증해봐 장장하면 진실을 밝혀 걔는 감춰도 숨기지 말고 거짓말로 지은 성이 결코 경고할 리 없지만은 경고 무시하지 않은 크고 다쳐 무시하지 마 수많은 증거 어찌 손으로 해를 가릴까 감당하는 이 보석이다 내 국민의 기만한 찬조인데 더 이상 볼 수 없어 많은 사람들 참지 못해 소리 외치는 거리에서 많은 눈도 지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이곳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부정의 진실을 알리며 1년 넘게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진실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말을 안 해줬죠. 왜냐면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 그 뉴스를 모두 편향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진실을 어느 뉴스에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음 주 월요일 6월 28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제대로 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천지방법원 뉴스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1년간 한결같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해 주셨고 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도태우 총장님을 모시고 월요일 재검표와 여러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있을 이미지 파일 대조 QR코드 검증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조금 반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R코드라는 게 사전투표지에만 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가 있고 당일 투표지에는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당일 투표지에도 있다는 그런 보고가 들려옵니다. 그건 부정투표지죠. 자, 그래서 당일 투표지는 일련 번호가 있는 것을 이렇게 귀퉁이를 딱 떼고 그렇게 주어지고요.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QR코드가 하나씩 인쇄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형태로 한 사람에게 이제 투표지가 배부됩니다. 자, 그러면 QR코드라는 것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보는데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서 안에 복잡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QR 코드죠. 자, 그런데 그 QR 코드의 본질이 뭐냐? QR 코드는 바코드랑 비슷한 겁니다. 즉 바코드 보면은 밑에 숫자가 이렇게 일련 번호가 적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QR 코드도 리더기로 읽으면은 숫자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전투표지에 되어 있는 QR 코드는 숫자로 바꾸면 31자리입니다. 31자리, 꽤 많죠. 31자리의 숫자 일련 번호가 QR 코드로 변했다가 다시 리더기로 읽으면 숫자로 바뀌고 이런 관계입니다. 31자리의 숫자가 사전투표지에 들어있는 QR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자리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다 해도 그거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31자리 중에 앞 번호들은 뭐 선거구라든지 선거 종류라든지 이렇게 표시한다고 선관위가 말합니다. 주로 뒷부분, 가장 뒷부분이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고 말해집니다. 그러면 연수을 지금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수을은 앞에 21대 총선, 뭐 연수을 이런 정보는 다 같은 숫자가 들어가고 끝에 일련 번호가 처음에 온 사람은 1번, 그 다음에 발급될 때 2번 이렇게 번호가 주어진다고 선관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번호의 발급 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관내 약 4만 장 이런 투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일련 번호가 그들의 말에 따르더라도 연속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수 조사를 해야만 과연 1번부터 끊어지지 않고 4만 번까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일부분, 그게 수천 표라 하더라도 수천 표만 골라내서 해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전투표하는 곳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엑셀로 다시 정렬을 시켜야 1번부터 4만 번까지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표도 아니고 단 400장으로 아무런 검증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1년 2개월씩이나 우리가 기다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의 숫자를 세는 것 외에 딱 하나 들어준 것이 이미지 대조 QR코드 대조입니다. 하나 들어줬어요. 하나. 수십 가지 우리가 증거조사 해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1년 2개월을 보내다가 표 세는 것 외에 들어준 딱 한 가지가 이미지 대조 QR코드 대조인데 그것마저 전수조사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 선관위가 주장을 하고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지금은 아직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이 부분은 이미 합의가 다 되었고 전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수조사여야만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수조사로 실물 투표지에 대해서 QR코드를 재정렬하는 그런 일이 있고, 자,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작년 4.15 총선 때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었다면서 대법원에 선관위가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대조를 하는 겁니다. 대조를 한다는 것은 한쪽이 있고 다른 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한쪽은 명백합니다. 실물 투표지를 다시 한번 이미지를 떠서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 실물, 증거 보존된 실물 투표지를 가져와서
이미지 떠서 QR코드 번호 나열하는 것 말고 다른 쪽 대조는 뭐죠? 그건 1년 전 이미지라고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전의 이미지, 1년 전에 개표 날에 그때 투표지를 통과시키면서 이미지가 형성됐겠죠. 자, 이미지라는 게 전자개표기, 즉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키면은 자동으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우리가 요즘 스캔이라고 많이 하는 것처럼 사진 찍듯이 이미지 하나, 투표지 하나마다 한 장의 사진처럼 자동으로 탁탁탁 생성이 됩니다. 1분에 354장의 속도로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전에 그 개표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이미지를 이미 약 6개월도 더 전에 우리가 제출을 요구해서 선관위가 대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낸 것하고 이번에 새로 이미지 실물 가져와서 이미지 뜨는 것하고 비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 1년 전 이미지가 오염됐을 수가 있다. 1년 전 이미지가 정확히 맞느냐? 100% 확인이 안 된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100% 확인을 바랐지만 그것을 포렌식하거나 원본 대조하거나 이게 모든 부분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은 1년 전 이미지라고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조를 하려면 이 1년 전 이미지라고 제출한 것을 들고 와야 되죠. 당일날 들고 와야 그것하고 그날 새로 생성되는 이미지하고 대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방해를 하면은 그거 안 들고 오면 그럼 원천적으로 대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처없는 일을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1년 전 이미지 이미 수개월 전에 제출되어 있는 거 그거 이제 내일 모레 들고 오고 원래 그렇게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합의되고 그 내용이 자 그것하고 내일 모레 새로 이제 실물을 통과시켜서 생성되는 이미지하고 QR코드 대조가 제일 기본이고 같은 숫자가 되느냐 같은 숫자 되느냐를 어떻게 알죠? 1년 번호 순서대로 재정렬을 시키면 압니다. 한 장 한 장 통과시킬 때는 순서가 1번 다음에 2번 아니고 막 섞여 있겠죠. 그러나 순서가 다 컴퓨터에 등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누르면 컴퓨터가 1번, 2번 순서대로 쫙 정렬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일 실물을 통과시켜서 생성된 그 숫자들의 나열 그걸 번호 순대로 쫙 정렬을 시키면 정상대로라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4만 번까지 정연하게 정렬이 되어야 되고 지난번 1년 전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쫙 4만 번까지 정렬이 정연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두 개가 완벽하게 같아야 되죠.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머지 뭐 이미지가 같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사되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이 숫자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때까지 어떻게 말했어요? 이런 검사를 하기 쉽게 하려고 QR코드를 위법한 것인데도 사용한다고 십수년째 주장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래 너 말대로 이걸 검증에 이용하자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딴말하고 그 검증 안 하려고 뒤로 빼고 400장만 하자고 의미 없는 검증 주장을 하고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이루어져야 될 것 지난번 1년 전 것이라고 제출된 것 딱 놓고 정렬 쫙 시키고
그 다음에 증거 보존시켜 놓은 실물 투표지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이미지를 떠서 거기에 숫자를 재정렬하고, 그러면은 숫자 정렬부터 문제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중복되거나 중간에 엄청 빠져버리거나 전혀 다른 계열의 4만 번이 아니라 뭐 7만 번, 8만 번대가 갑자기 막 거기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로 부정투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물을 찾아내서 이것은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다 라고 그 현장에서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촬영이 되어야겠죠? 만일 번호가 QR코드 번호가 같은 20장의 투표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촬영을 막는다? 그것은 범죄 증거물의 촬영을 막는 것이 되죠? 범죄 증거물의 촬영을 막는 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안 되죠? 위법하죠? 법원이 그런 억척없는 위법한 명령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숫자로 되는 실물투표지 대응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당일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 1년 전이라는 것과 이번에 한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되죠. 도대체 왜 일치하지 않는지, 그럼 추가로 투입된 게 아니냐, 교체된 게 아니냐, 다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월요일 날 하는 것이고, 가장 전제는 전수조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의지를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께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언제나 이런 각오를 새롭게 가지면서 월요일, 내일 모레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표상이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대로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는 선거가 아주 무너져 있고 위에서 내려주는 사람 형식적으로 가서 100% 찬성, 북한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선거를 형식적으로 해본들 만일 그 선거가 진실된 선거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뒤편에서 다 조작하고 조정되는 대로, 모바일 같으면은 검증할 증거도 마땅치 않죠. 자, 지금 디지털 많이 된 이 선거의 경우에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선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선거, 검증된 선거가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선거를 검증하려는 노력, 선거의 진실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아주 고귀한 시민활동으로 존중하기는커녕 그런 활동을 비하하고 그런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깨달아야겠습니다. 디지털 장치가 수십 년간 선거에 많이 도입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형식적인 선거를 하는 자체보다 선거의 진실성, 선거의 검증 가능성, 이런 부분이 병행하는, 제대로 안 될 때는 허울만 민주주의, 허울만 선거일 뿐 제대로 자유민주국가일 수가 없다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러한 발전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 입구가 6월 28일 재검표라는 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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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재검표 촬영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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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돌아오지 않아 소중한 시간에 수많은 정답이 뭔들 말해. 그곳에 있으니까 어때 가로 실로해 세옥장이 아닌데 너무 가보자 그릇은 플래시 위네 무엇이 보이니 회사라는 의미 차가운 표정은 공포 이젠 양궁연 공포 사는 교養공포 꼴 바꾸지 않은 국회의 잘못 이해하지만 널 모든 삶과 건강이 죄 용사 내 감시 죽으라는 문장도 영광이 됐잖아. CCTV도 없는 일승자 사전장의 관심이 부정 영양국의 조상의 식상들을 맞춰 다랑스러운 자료는 왜 내려놔맞춰 훌륭히 화면에 바라기 표시 인터넷 왜 묻혀도 게시 노트북인데 왜 훌륭이라고 믿어야 하는지 보완이 안 되는 것인데 믿어 달라는 것인지 정선거 정말 진실을 밝혀 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저만보다 피곤했으면 요했더니 주수가 영천 나서는 살선도로 반전 공인을 하면 뭐해 3번 박스 눈인 박스에 넣어 아무도 안 봤어. 통한 선거형 해놓지 않겠나. 그것만이 해명이 되지 않겠나. 왜 그러는지 몰라. 이왕이 두려지는 매일이 행복으로만 불가되는지 몰라. 이거는 한 길이 깨부는 주일이 That's why 이걸 넘는 나라니 휴전서 지구면 죽으면 선거의 수단을 주목이가 되는 친구 뒤에 주민가 숨어서 속을 내야만 하니까 유명인가 오마이갓 휴전서로 정답 발전 발생 월참 비교인 달려왔어. 이란 바더 깊어져 들어서 소확해 이란 분위기가 줄이고 대한민국의 월참이 된다. 정선거 정말 진실을 밝혀. 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정선거 정말 진실을 밝혀. 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24시간 만에 나갔던 200명이나 투표했다는 전설 빡빡한 투표 시간 너무 많아. 한국 은행 우리나라 배송 속도 미제 속도 기획 수반의 사전 우편물이 개조만에 다른 곳으로 방송심에서 웃고 있는 투표지 말로는 정말 투표지 보여주는 투표지 맥시에서 나무리 투표지 투표지 그 소리를 우리 왜 만들었는지 이거 제가 만든 이거 정책의 투표가는 진실을 밝혀. 예루가 말고 나갔다가 그 다음 날 얘하고 얘가 있잖아. 또 뭐가 있잖아요.
얘는 뭔줄 알았어. 왜 그러냐면은 한쪽이 백신을 이대성 백신을 한번 더 얘기하고 거기에 갔다 오면 가서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부정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밝혀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년이 넘은 다음 주 월요일 6월 28일에서야 제대로 된 첫 번째 표를 다시 한번 헤아리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2021년 6월 28일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이지만 9시까지 변호인단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인천지법 앞에서의 집회는 8시 반이면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7시 30분까지는 도착을 해서 집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집회 오실 분들은 9시 반이면
들어가는 입장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8시 30분까지 오셔서 들어가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발언자로는 민경욱 대표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발언자 되실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아니 그 전부터도 부정선거의 진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오신 신참정권 사수 시민연대 천창용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창정권 사수 시민연대 천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수진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2017년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사실들을 알고 문재인 패거리 집단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똑똑히 목도를 하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도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2017년 6월 5일 대법원에 661명이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불법 가짜, 부정선거 상습범, 부정선거 사실상 몸통인 문재인의 하수인 김명수가 재판 한 번 없이 4년 20일째 뭉개고 있습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 투쟁하시고 여기 변호사 분들도 계시고 많은 전문가분들 계십니다.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는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2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에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수진 이계희 원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자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 역시도 부정선거 이 사실들을 알고 문재인 패거리 집단과 싸우면서 내 56입니다. 56세 유일한 정가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이 유일한 정가입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일한 정가가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아까 이 민경욱 대표님, 국토보안 상임 대표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남 그대도가 고향인데 50년 동안 그대도에 살다가 그대도에 싹 빠진 현실들, 항행 파괴 난개발, 그대시 전임 시당들 전부 다 민선시장 1기부터 4기까지 전부 구속되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정한 권력과 부정한 시장 그리고 건설업자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주민들이 10년 동안 반대하는데도 이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 고향 어르신들을 기만하고 농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사고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주민피해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8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수많은 언론의 잘못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도 끊임없이 알리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금도 민주당 대선 후보 1, 2위를 달리고, 여러분들 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재명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유일한 성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역시 그때 당시에 내가 2017년도 4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주권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내 참정권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018년도 드루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2심에서 드루킹의 주범,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여러분들 아시죠? 김경수가 1심, 2심 유죄 다 받았는데 사실상 이 3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뭉개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뭉개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집회 방해하지 마십시오. 집회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찰분들 집회 방해하지 마십시오. 엉터리 코로나 정치방역 중단해라. 엉터리 정치방역 중단하라. 엉터리 정치방역 중단하라. 실내에서 여러 수천 명이 모이고 여러분들 지하철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패거리들이 정치 사기입니다. 사기. 아무튼 정치 사기입니다. 경찰분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일을 키우냐고요? 네, 경찰분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린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이지 문재인의 하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들 각성하세요. 경찰들 각성하세요. 경찰은, 공무원은 헌법 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국민을 탄압합니까? 정당하게 우리의 참정권,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들 지나치게 국민들 자극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재인은 부정선거 몸통이고 부정선거 상습범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문재인 패거리 집단은 반드시 다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상습범 몸통 문재인, 그리고 이해찬, 그리고 양정철 부정선관위, 나는 부정선관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일찍이 사행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주범들, 몸통들, 그에 부역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문재인을 비롯한 핵심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정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수없이 많은 엄해와 모함,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동지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문수정 변호사님, 국토본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미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오류가 아닌 4.15 총선은 총체적 불법 조작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2017년 4월 3일 고척동에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김정숙이가 드루킹의 그 한독도 김정숙이가 김정사와 같이 다니면서 갱인선 가자 갱인선가자를 외친 그날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갱인선을 타고 승리를 향해서 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갱인선을 6월 28일 갱인선을 타고 여러 동지들과 함께 승리를 향해 갈 것이고, 문재인 패거리 집단, 상습 부정선거 문재인 패거리 집단은 감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6월 28일 우리의 투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젖먹던 해까지 다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부정선거 상습범 문재인 집단은, 패거리 집단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타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경욱 대표님 올라오셔서 또 광고 말씀과 6월 28일에 대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강남 거리를 다 채워주신 우리 블랙 전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까지의 이 노력이 내일 모레 꽃이 핍니다. 내일 모레 재검표, 역사적인 6.28 재검표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많은 일이 벌어지고 부정선거와 관련한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안에서 어떤 방해 세력이 있더라도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혀서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그날 6월 28일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문학경기장 역에서 내리셔도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니면 주안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시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 변호사분들은 9시 이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9시 이전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우리 변호사분들의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분들께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주시려면 한 8시쯤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쪽에 인천 지역의 성중경 목사님이 집전을 하셔서 우리 예배도 받을 겁니다. 예배와 기도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이제 좁은 곳을 계속 이제 돌게 되겠죠. 여러분들 목마르실까봐 차가운 물, 또 김밥, 또 빵 이런 것도 간단한 우리 음료 또 다과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드시고, 그다음에 천막도 우리가 쳐놓았고요. 그다음에 3.5톤짜리 큰 트럭도 빌려서 여러분들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게 될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42.195km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42.195km 뛰면서 자기는 50km 뛰어야지 그러면서 힘을 비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m 뛰는 사람은 100m 안에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110m, 120m 뛸 필요 없겠죠. 바로 내일 모레 6월 28일을 위해서 우리는 뛰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힘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뛰어갈 것이 없어요. 6월 28일 내일 모레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왜 필요하냐? 안에서 또 바깥에서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또 그랬으면 좋겠을 사람들이 수두룩박박합니다. 이 사람들 그런 전투 싸우려는 전력을 우리가 완전히 초창기에 꺾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날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인천 지역에 우리 호소 또 함성 지르는데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4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죠. 우리가 내일 모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6월 28일 내일 모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의 검은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